그리고 3월 말에 뉴욕 첼시를 가거든요. 여기 KMP 갤러리 관장님께서 초대 개인전을 해주셔가지고 4월 초부터 2주간 개인전이 있습니다. 아주 멀리 제가 또 가죠. 우리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응원을 받고 힘을 얻어서 뉴욕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품 테마는 원더풀 라이프예요. 왜 원더풀 라이프라는 부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냐면요. 작년부터 꽃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작품이에요. 근데 작년 봄에 어느 날 꽃 구경을 갔는데 꽃이 갑자기 활짝 피었다가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꽃처럼 어느 순간 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꽃을 삶에 비유하면서 작품에 집어넣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는 이제 초창기부터 달려가는 사람들을 주로 대형 설치 작업을 하는 작가예요.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그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는 이런 삶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현대인의 어떤 문명적 비판을 하는 작업으로 대형 설치 작업을 하는 작가입니다. 근데 이제 꽃을 집어넣게 된 이유는요. 그 찬란했던 순간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원더풀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그 꽃을 바라보면서 이 찬란한 순간들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찬란한 순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자각하고 있는 순간 우리 인생이 원더풀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메시지를 던졌죠. 근데 항상 저는 이렇게 화두처럼 작업을 해요. 화두를 던지고 답을 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삶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그 답을 얻으면 그 답을 어떤 메시지로 관객과 소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작업하는 작가예요. 이 작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의를 신고 있죠. 이 하의를 욕망을 상징하고 있고요. 이게 제가 자의적으로 달려가면 팔을 이렇게 뻗고 가지 않아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달려갈 때 이렇게 가죠. 몸에 힘이 들어가 있죠. 자기가 원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 작품의 조형적인 어떤 형태를 보면은 앞으로 마치 묵류병 환자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팔을 다 뻗고 있어요. 힘을 빼고. 그리고 나서 이분 표정이 공허하게 벌리고 있죠. 자기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삶의 공허함을 느끼면서 가는 거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동물적 본능을 타고났다고 생각해요. 욕망의 구조 속에 살고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욕망에 추동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몸에는 동물 패턴의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그 패턴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삶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래서 꽃을 위에다 얹은 거죠. 이 찬란한 순간들의 연속이 우리 삶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아름다운 인생만 본 거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저는 아름답다 투하다의 기준을 두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이 지금 히어에 나온 이 순간이 찬란하게 피어있다는 꽃처럼 극적으로 피어있다는 이 순간을 자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떨어질 것을 생각하는 게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 다 꽃처럼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추동하고 욕망에 추동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생이 아름다워지려면 그때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때까지 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주어질 때까지
이 찬란한 꽃의 순간들이 연속인 것처럼 살아가고 자각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참 온도풀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게 미러로 이렇게 자기 삶의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림자처럼 제가 이제 설치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그림자인데요. 미러로 해서 삶을 반영하고 있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미러 작업을 이번 이제 전시부터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미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세상의 모든 색을 흡수하기도 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미러는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반성의 의미가 있죠. 뒤쪽에 있는 미러가 배경으로. 앞쪽은 이제 화려하게 세상에 드러난 색을 상징하고 있고 미러. 이건 다 미러. 예, 미러로 이렇게 겹겹이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건 뭐 작업자가 따로 있어야 되겠네. 제가 해요. 본인이 해. 예. 상당히 이거 작업하기 쉽지 않아. 네, 라인을 다 따가지고 그걸 다시 붙여요. 이게 미러예요? 네. 미러가 이렇게 뭐랄까 날카롭지 않게 다. 이거는 안 날카로워. 레이저로 땄거든요. 라인을. 이거는 미러가 아니고 이건 미러. 다 미러. 야외는 좀 작업 어떤 게 있어요? 대형 작업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한 작업들이 있죠. 스테인리스 스틸 작업들. 그것도 달려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죠. 이 소재들은 이제 실내용이에요. 실외로 나가면 실외로 나갈 때는 이제 사람들 뭐 가시거리에 있고 손 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작품들은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모리탄 코팅 이런 것도 조각을 많이 전공하셨고. 네, 조각 전공했고 인도에서는 벽화 전공했습니다. 또 여기 벽화는 없어요. 그래서 조각을 벽화로 이렇게 표현한 작업을 설치 작업을 하고 있죠. 조각을 벽화로. 네, 그래서 이제 귀국하고 나서는 제가 일일이 다 조각했던 것들을 작은 조각들을 뭉치로 이게 대형으로 집단 군상들을 만드는 작업 벽에다 많이 붙이죠. 설치를. 그래서 벽화의 의미도 있다는. 네, 벽에다 주로 작업을 해요. 부조처럼. 인도에서 벽화를 보면서 어떤 게 우리하고 좀 근근히 사람들에게 공감이 가거나 귀감이 되거나 이런 게 있어요. 인도에서 했던 벽화요? 아니 인도를 그림을 보고 벽화를 보면서 네. 많이 우리가 느껴서 작업에 들어간 녹인 것들이 혹시 있다면. 인도에서는 이게 작업이 항상 종교랑 힌두교랑 연결이 돼 있어요. 모든 작품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현대적인 작품 말고 이 벽화는 특히 그래요. 뭐 신상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제 벽화를 이렇게 차용을 한 기법적 차용을 한 게 분야이기 때문에 벽화라는 게 그렇더라고. 장식적 효과보다는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이 사람 저는 기법을 많이 배워가지고 왔죠. 실은 거기서 뭐 종교를 배워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벽에다가 어떤 소재로 뭐 연구적인 기법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지 현대 벽화까지 싹 배웠었거든요. 고대 벽화 프레스코부터.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기법적인 차원에서 일단 배우고.